폭죽 소리가 터지자 은주가 갑자기 귀를 막고 쓰러졌습니다. 안 돼. 은주가 소리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준호. 그날. 금고. 끊어지는 말 사이로 잃어버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거친 손이 자신을 잡아 끄는 느낌, 넘어지며 들리는 둔탁한 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말자는 딸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지며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 깔끔한 단독주택 마당에서는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2세 윤말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죠. 주름진 손으로 하나하나 꽃잎을 어루만지는 모습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말자의 회색 머리카락을 은은하게 비추며 그녀의 일상에 고요한 평화를 더하고 있었어요. 은주야, 아침 먹을래? 말자가 집안을 향해 부드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방에서는 42세 딸 최은주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2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은주의 얼굴에는 언제나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이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은주는 잠옷을 갈아입으며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또다시 그 악몽이었죠. 누군가 자신에게 절박하게 소리치는 목소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 꿈의 내용은 매번 조금씩 달랐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목소리로 도망쳐 라고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또 그 꿈 꿨어요. 은주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어요. 식탁에는 이미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숟가락을 놓고 딸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꿈이었는데? 누군가 제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는 꿈이에요. 제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정말 무서워요.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생생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해답을 찾지 못하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반복되는 악몽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말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딸의 말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그냥 꿈일 거야. 밥 먹고 나면 나아질 거다. 하지만 말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은주는 계속해서 그 꿈에 대해 생각했어요. 왜 매번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 왜 그렇게 절박하게 도망치라고 하는 걸까? 기억을 잃기 전에 자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사위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45세인 준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언제나 예의 바른 말투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위로 통하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주는 어때요? 준호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괜찮아. 말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간결한 대답이었어요. 준호는 은주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자기야?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은주는 왠지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았죠.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상한 꿈을 꿔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말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꿈인데? 누군가 저에게 도망치라고 하는 꿈이에요. 제 목소리 같은데. 은주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준호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건 생각하지 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호의 어조에는 미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뭔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어요. 말자는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사위와 딸의 대화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준호가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라며 회사로 떠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죠. 엄마, 제가 정말 사고로 기억을 잃은 건가요? 은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이었어요. 말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가끔 무언가 억지로 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스스로 기억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호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자는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냥 쉬어, 은주야. 몸이 나으면 기억도 천천히 돌아올 거야. 오후 시간 동안 은주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2년을 살아온 이 집이지만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방 옷장 뒤쪽 그리고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준호가 돌아왔을 때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지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죠. 준호는 계속해서 은주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고 말자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비밀을 간직한 채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묘한 분위기였어요. 오늘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다행히 이상 없다고 하네요. 준호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 말자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은주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분명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지만 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걸까? 특히 준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은주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엇을 잊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 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생생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도망쳐, 빨리 도망쳐. 꿈속의 은주는 뭔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지만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단지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은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일상 속에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가을 축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자는 오랜만에 은주와 함께 나들이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은주는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또 이상한 기분이 들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말자의 따뜻한 권유에 결국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요, 엄마. 오랜만에 나가보죠. 준호는 회사 일이 있다며 함께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는 은주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지만 은주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쯤 말자와 은주는 손을 잡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길가에는 단풍잎들이 곱게 물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오랜만에 집 밖 공기를 마시며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관 앞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임시로 설치된 무대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전통 춤을 추고 있었고 주변에는 각종 먹거리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은주를 소개했어요. 우리 은주 많이 좋아졌죠?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말자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따뜻하게 웃으며 은주를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미묘한 동정과 호기심을 느꼈어요. 기억은 좀 돌아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잘 안 돼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큰 폭죽 소리가 터졌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알리는 폭죽이었죠. 펑, 펑. 연달아 터지는 폭죽 소리에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은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폭죽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은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거친 손이 자신을 잡아 끄는 느낌, 넘어지면서 들리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분노에 찬 목소리. 이 여자가 안 돼. 은주가 갑자기 소리치며 귀를 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보는 가운데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말자가 급히 달려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은주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준호. 그날. 금고. 말이 끊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모여들었지만 말자는 괜찮아요. 조금 놀란 것뿐이에요라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가자, 은주야. 말자가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은주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왜 금고가 생각났을까요? 금고가 뭔지도 모르는데.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주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엄마,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폭죽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냥 놀란 거야. 큰 소리에 예민해진 거겠지. 말자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자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은주가 금고라는 말을 했다는 부분에서 그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금고라고 했다고요? 준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냥 헛소리 같았어.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말자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위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은주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자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요. 은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폭죽 소리를 들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단편적인 기억들에 대해서요. 거친 손이 저를 잡아끄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도 들렸고요. 준호는 은주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런 건 다 착각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환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마치 실제로 경험했던 일 같았다고요. 은주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은주는 깜짝 놀라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너무 큰 소리를 냈다는 걸 깨닫고 재빨리 어조를 부드럽게 바꿨어요. 미안해요. 그냥 당신이 자꾸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걱정돼요. 말자는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보이는 과민한 반응, 그리고 은주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금고라는 단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은주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번 꿈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 바닥에 넘어지면서 느끼는 극심한 고통,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금속성 소리. 마치 무언가 단단한 것이 열리거나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꿈속에서 은주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걸 가져가면 안 돼. 하지만 상대방의 거친 손이 자신을 밀어젖혔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은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특히 그 금속성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은주는 이상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과 준호가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금고라는 것이 있었어요. 은주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금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축제 이후 며칠 동안 은주는 금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단어가 마치 퍼즐의 중요한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분명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 준호가 출근한 후 은주는 말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우리 집에 금고 같은 게 있나요? 말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금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자꾸 생각나서요. 제가 뭔가 중요한 걸 금고에 넣어뒀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전에 살던 집에 오래된 금고가 하나 있긴 해. 내 아버님이 쓰시던 건데 지금은 준호가 관리하고 있어. 전에 살던 집이요? 은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가볼 수 있을까요? 준호 허락 없이는 어려울 거야. 그 집은 지금 비어 있거든.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은주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은주는 혼자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금고 열쇠나 관련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거실 서랍부터 시작해서 안방 옷장, 부엌 찬장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드레싱룸 맨 안쪽 낡은 옷장을 정리하던 중 은주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옛날 사진들과 몇 장의 서류,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젊은 시절의 자신과 준호,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는 어딘가 어색하고 경직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은 황동 열쇠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열쇠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열쇠를 만지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이 열쇠로 무언가를 여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금고 안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는 장면. 하지만 그 다음은 여전히 안개 속 같았습니다. 이게 금고 열쇠일까?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상자를 원래 자리에 숨기고 열쇠는 주머니에 넣었어요. 말자가 시장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주야, 뭐하고 있었어? 말자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그냥 옷장 정리 좀 했어요. 은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승진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정말요? 축하해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머니 속 열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요즘 전에 살던 집 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 오래 비워두니까 도둑이 들까봐 걱정돼. 말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가끔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래야겠어요.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준호가 말하면서 은주를 슬쩍 바라봤어요. 은주도 같이 갈래요?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은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금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좋아요. 저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마치 은주의 반응을 떠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오래된 집이라 좀 음침할 수도 있어요.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엄마도 같이 가실 거죠? 은주가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랜만에 가보자. 준호는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 토요일에 가죠. 그날 밤 은주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어요. 달빛 아래서 황동 열쇠는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열쇠의 문양을 보니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엄마 몰래 가져갈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자신의 목소리. 그 순간의 분노와 배신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돈?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돈을 말하는 거지?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금고, 돈, 그리고 준호와의 다툼. 분명 자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말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준호와 사이가 어땠나요?
말자는 차를 우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가끔 준호와 심하게 다툰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라서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말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글쎄, 부부니까 가끔 다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말자의 대답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도 뭔가 아시는 게 있죠? 은주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어떤 기억들은 차라리 잊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은주는 확신했어요. 분명 엄마께서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라는 것을. 금요일 저녁 준호는 내일 전에 살던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내일은 일찍 출발해야겠어요. 거기서 할 일이 좀 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냥 집 관리하는 일들이요. 별거 아니에요. 준호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열쇠를 꽉 쥐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이 찾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꿈속에서도 은주는 계속 금고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둠 속에서 열쇠를 들고 무언가를 찾아 돌아다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위협적인 목소리. 그거 열면 안 돼. 절대로. 토요일 아침 하늘은 흐렸지만 은주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전에 살던 집에 가서 금고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를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준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네, 다 됐어요. 은주는 가방을 들고 나오며 대답했어요. 가방 안에는 어제 발견한 황동 열쇠가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전에 살던 집은 오래된 한옥 형태의 집이었어요. 대문부터 뜰 그리고 본체까지 제법 규모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인지 어딘가 쓸쓸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낯설다. 말자가 대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열쇠로 대문을 열며 말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마당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은주는 이 집을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안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기 안방 옆에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장인어른께서 쓰시던 금고가 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왠지 경계하는 듯 했어요. 한번 봐도 될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냥 오래된 서류들만 있어요. 하지만 은주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구경 삼아 보고 싶어요. 예전에 봤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이때 말자가 개입했습니다. 은주가 보고 싶다는데 보여주지 그래.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준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 보세요. 작은 방으로 이어진 문을 열자 구석에 서 있는 낡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철제 금고로 손잡이와 자물쇠 부분이 복잡하게 생겼어요.
은주가 금고를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밤늦은 시간, 이 방에서 준호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 이 돈은 우리 엄마 몰래 가져갈 수 없어요. 자신이 금고 앞에서 준호를 막아서며 소리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 은주가 무의식 중에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뭔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은주는 자연스럽게 가방에 손을 넣어 열쇠를 만졌어요. 이 열쇠가 정말 저 금고의 열쇠일까요? 하지만 준호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죠. 여기는 먼지도 많고 공기도 안 좋아요. 준호가 재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오조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말자가 나는 여기서 쉬고 있을게. 너희들만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세요. 준호가 권했지만 말자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결국 준호와 은주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은주의 반응을 살폈어요. 오늘 시댁에 와보니까 어때요? 뭔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글쎄요.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은주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는 유독 말이 많았어요. 회사 얘기, 미래 계획 등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온통 금고 생각뿐이었어요. 자기야, 혹시 금고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는 거 있어요? 준호가 갑자기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아까 금고 보면서 표정이 이상해서요. 뭔가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냥 신기해서 그랬어요. 은주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주야, 솔직히 말할게요. 네. 그 금고 열면 우리 모두 큰일 나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은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에는 알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준호가 운전대를 꽉 쥐며 말했어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묻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준호의 어조에는 간절함과 함께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그 금고 안에 자신이 기억을 잃게 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말자는 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네. 식사는 맛있게 했어? 네, 어머님.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냥 옛날 생각하고 있었지. 이 집에서 살던 때 말이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준호는 집 점검을 좀 해야겠다며 혼자 돌아다녔어요. 은주와 말자는 마당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신랑이 이상해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금고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말자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혹시 내가 찾고 있는 게 이거니? 말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그 종이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은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내 아버지가 남겨둔 거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말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이때 집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계세요? 말자는 급히 종이를 은주에게 쥐어주며 속삭였어요. 조심해라.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하지 마. 은주는 종이를 주머니에 숨기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열쇠도 있고 비밀번호도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거 열면 너 죽고 나도 죽어. 과연 그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왜 준호는 그렇게까지 말리는 걸까요? 은주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은주는 말자가 준 종이와 자신이 찾은 열쇠를 번갈아 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고 싶은 마음과 준호의 위협적인 경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주는 용기를 내어 고등학교 동창인 김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민은 현재 경찰로 일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정의감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상민아, 나야. 은주.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기억은 좀 돌아왔어? 상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상민아, 너한테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어.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은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심각한 거야? 상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만나서 얘기할게.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다음 날 오후 은주는 준호에게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카페에서 상민을 만난 은주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악몽, 금고에 대한 기억 조각들, 그리고 준호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리해보니까 뭔가 이상하긴 하다. 상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특히 내 남편이 금고 얘기만 나오면 과격하게 반응한다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주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주야, 혹시 그 금고를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은 없어?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는 주머니에서 열쇠와 종이를 꺼내 상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걸 찾았어. 상민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금고 열쇠랑 비밀번호인 것 같아. 엄마가 주신 거야. 은주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미 열어볼 준비는 다 된 거네. 상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하지 마. 위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주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 기억만 확실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어. 만약 정말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거든. 상민이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 상대방이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날 저녁 은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은주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친구? 준호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요. 김상민이라고 예전에 소개한 적 있잖아요. 은주가 말하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경찰하는 친구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네, 왜요? 은주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이상한 생각하게 될까 봐서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은주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충전기에 꽂아둘게요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핸드폰 어디 있어요? 은주가 물었어요. 아, 고장 났나 봐요. 수리점에 맡겨놨어요.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은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상민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 전화로 상민의 직장에 전화해 봤지만 휴가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준호가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얘기 좀 해요.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얘기요? 은주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김상민이랑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제 사생활을... 권리? 준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우리 가족을 망치려는 건데 권리를 얘기해요? 그때 말자가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어요. 준호는 말자를 보더니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정신 이상인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기억상실증이 심해져서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요. 준호의 말에는 치밀한 계획이 엿보였어요. 은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정신 이상이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왜 경찰한테 가서 나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왜 금고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은주는 깨달았어요. 준호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엄마, 은주가 말자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말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내일 병원 예약을 잡아놨어요. 어머님도 동의해 주셔야 해요. 준호가 말자를 압박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은주를 전에 살던 집으로 데려가 창고에 가뒀어요. 내일까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어둡고 춥한 창고 안에서 은주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찾아 창고 안을 둘러보던 중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자신의 옛날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보니 2년 전 자신이 적은 마지막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랑이 우리 엄마 몰래 땅을 팔고 그 돈을 숨기라고 했다. 엄마께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다. 내가 거절하자 신랑이. 여기서 글씨가 번지고 빨간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피 얼룩이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준호가 장인어른의 재산을 빼돌리려다가 자신이 반대하자 폭행을 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을 잃게 된 거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은주는 일기장을 품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과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창고 안에서 밤을 보낸 은주는 새벽이 되자 일기장을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갈 때마다 잃어버린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빠의 땅 매매 대금 3억을 자신 명의로 빼돌리려 한다. 나에게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은행에 가서 자신 계좌로 이체하라고 했다. 엄마는 모르는 일이라며 절대 비밀로 하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다. 우리 엄마의 노후 자금인데. 글씨가 갑자기 흐트러지더니 다음 줄부터는 다급한 필체로 이어졌어요. 신랑이 화를 내며 나를 밀쳤다. 금고 앞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 너무 아프다. 준호가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고 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 다음은 피 얼룩으로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은주는 일기장을 보며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밤, 금고 앞에서 준호와 마주섰던 그 순간. 안 돼요. 이 돈은 엄마의 것이에요. 자신이 필사적으로 소리쳤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리고 준호의 거친 손이 자신을 밀쳐내면서 이 여자가 진짜 라고 외쳤던 그 순간까지 바닥에 넘어지면서 금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천천히 의식을 잃어가며 마지막으로 본 준호의 차가운 눈빛.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내가 기억했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6시쯤 창고 문이 열렸어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괜찮니? 엄마. 은주가 일기장을 들고 달려갔어요. 저 모든 걸 기억했어요. 말자는 딸의 손에 든 일기장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디서 찾았니? 엄마, 준호가 아빠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죠? 은주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말자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다.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진실을 알면 더 고통스러울까 봐서. 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땅은 정말 아빠께서 남기신 거예요? 은주가 확인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땅이야. 나중에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말자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준호가 그 돈을 다 가져간 거예요? 은주가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반대해서 실패했거든. 하지만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야. 말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집 쪽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은주 어디 있어요? 말자가 긴장하며 은주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지? 어머니,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은주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에서 나와 본체로 향했어요.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말자가 물었어요. 은주를 병원에 데려가야죠. 어젯밤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줬으니까.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은주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돌아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 소리예요? 제가 모든 걸 기억했거든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돈을 훔치려다가 저를 다치게 한 일 말이에요. 은주가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뭐예요? 제 일기장이에요. 당신이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직전까지 적은 거죠.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준호는 재빨리 다가가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은주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이제 소용없어요.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헛소리 하지 마. 준호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3억짜리 땅을 팔고 그 돈을 당신 명의로 빼돌리려 했죠. 엄마께는 비밀로 하라면서 저를 협박했고요. 은주가 차근차근 말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점점 흉악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누가 믿어줄 것 같아? 기억상실증 환자의 헛소리를 누가 믿겠어? 믿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상민이 들어왔어요. 경찰이니까요. 준호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은주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죠. 상민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가세요. 여기는 사유지예요. 준호가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박준호 씨, 일단 저와 함께 서해 가서 얘기해야겠습니다. 상민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무슨 권리로? 준호가 발악했지만 상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주 씨가 고발장을 냈거든요. 폭행과 횡령 혐의로요. 상민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은주가 놀라며 상민을 바라봤어요. 제가 언제 고발장을? 어젯밤에 당신 어머니가 대신 신고하셨어요. 딸이 위험에 처했다면서요. 상민이 말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내 딸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 준호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이것들이 다 짜고 친 거네. 짜고 친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은주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 금고도 열어서 모든 걸 확인할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그 금고 열면 안 돼.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왜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상민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제 끝났어요, 준호 씨.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인연을 되돌려 받을 때가 왔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이었어요. 상민이 준호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한 후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은주와 말자는 거실에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2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금고를 열어봐야겠어요. 은주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하지만 준호가 출장 간다고 했는데 혹시 거짓말인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나오면 바로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가자. 상민이 최대한 시간을 벌어줄 거야. 말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말자가 운전면허가 있어서 직접 차를 몰 수 있었어요. 가는 길에 은주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준호가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말자가 딸을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손도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예전에 도착해서 금고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을 때 은주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준호가 미리 와서 금고를 비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은주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설마, 그럴 시간도 없었을 테고. 말자가 말했지만 그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황동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자가 준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금고 앞에 서니 2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이 금고를 열어서 현금을 꺼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자신 계좌로 이체하라고. 은주가 중얼거렸어요. 먼저 종이에 적힌 번호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4126 딸깍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잠금이 해제됐어요. 그 다음 황동 열쇠를 넣어 돌리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큰 봉투에 든 현금 다발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각종 서류들과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많은 돈이 있네요. 은주가 놀라며 말했어요. 말자도 금고 안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3억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정도 되는 것 같네. 은주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땅 매매 계약서, 예금 통장, 그리고 여러 투자 관련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은주가 한 장의 계약서를 들고 물었어요. 말자가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준호가 만든 가짜 계약서야. 가짜요?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준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주가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서명 부분이 어색했어요. 이 서명도 위조된 것 같아요. 아버지 글씨체와 달라요. 그래, 준호가 이걸 증거로 삼아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말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설마 준호가 온 건 아니겠지? 은주가 불안하게 속삭였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준호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급하게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자가 당황했어요. 아마 경찰서에서 임시조사만 받고 나온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떻게 하죠? 은주가 초조하게 물었어요. 일단 이 서류들을 챙기자. 증거가 되니까. 말자가 재빨리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디 있어요? 나와요. 은주와 말자는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했지만 준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준호가 금고 방까지 왔어요. 역시 여기 있었네. 준호가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해. 말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만하라고요?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준호가 소리쳤어요. 경찰서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했어요. 그건 당신 자업자득이에요. 은주가 당당하게 맞섰어요. 준호는 금고가 열린 것을 보고 더욱 화를 냈어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당신 거예요? 이게 은주가 서류들을 들고 흔들었어요. 이 가짜 계약서 말이에요? 준호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들킨 것을 깨달은 듯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직접 하신 거야. 준호가 거짓말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상민의 목소리였어요. 여기 계신가요? 여기요. 은주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상민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어요. 박준호 씨, 도주하시면 안 되죠. 도주가 아니라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준호가 변명했지만 상민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일단 서에 가서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민이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은주는 상민에게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건네주었어요. 이것들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예요. 상민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박준호 씨, 진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상민이 단호하게 말하며 준호를 체포했어요. 준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은주야, 내가 날 배신했어.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당신이 저를 배신한 건 2년 전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준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은주와 말자는 서로를 안았어요. 길고 어두웠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마을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횡령과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빼앗겼던 재산은 모두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은주와 말자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새로 지어진 작은 건물 앞에서 은주는 현수막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희망복지관이라고 적힌 간판이 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준비 다 됐어? 말자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오늘은 복지관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격스러워요. 은주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은주는 트라우마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왔어요. 처음에는 준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잃었다는 절망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전문의의 도움과 말자의 사랑 덕분에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상담사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은주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픈 진실이라도 아는 게 낫더라고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복지관 개관식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마을 이장님이 축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치매 예방 교실, 건강체조, 노래교실, 그리고 무료 급식 서비스까지. 이 모든 게 윤말자 어머님과 최은주님의 기부 덕분입니다. 이장님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은주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주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마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죠. 청중들은 조용히 은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도 큰 용기를 내주셨죠. 은주가 말자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말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가 되찾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의로 만들어진 이 복지관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주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은주와 말자는 복지관 안을 둘러봤어요. 넓은 강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런 광경을 보니까 정말 보람차요. 은주가 말했어요. 그래.
내 아버지도 이걸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야. 말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상민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축하해, 은주야. 정말 멋진 일을 했구나. 상민아, 내 덕분이었어.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은주가 고마워했어요. 내가 한 건 당연한 일이야. 경찰로서 정의를 실현한 것뿐이지. 상민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주와 말자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말자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평화로워요. 은주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평화야.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말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가끔 준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은주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왜 미안해? 말자가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결국 쟤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야,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여. 말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평화야.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아버지가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 도와드릴게요. 은주가 말했어요. 그래, 좋지. 우리 함께 가자. 말자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복지관으로 가는 길에 은주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복지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은주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말이죠. 점심시간에 한 할머니가 은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이런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계셔서 제가 더 힘이 나거든요. 은주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열린 노래교실에 참여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옛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악몽이 아니라 좋은 꿈만 꿀 거예요. 은주가 말자에게 속삭였어요. 말자는 딸을 포옹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꿈만 남았어. 해가 지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 은주와 말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빛 속으로 나온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